다빈치 졸브 29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퀄리파이어 RGB 모드하고 루마 모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퀄리파이어에 대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공부하고 개념적인 것들을 공부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퀄리파이어인 RGB 모드하고 루마 모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알고리즘만 틀려요. 특히 HSL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바로 직감적으로 HSL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움직여야 될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RGB 모드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 안에도 프로세싱이 되어져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RGB 모드라면 어떤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할지는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HSL 모드를 많이 써요. 그리고 루마 모드 같은 경우는 밝기로만 이루어져 있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잠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루마 모드 같은 것을 가지고 자, 글로우 이펙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때 특정하게 이렇게 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매트를 만들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노드를 만든 다음에 그 키를 인버트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노드를 하는데 그 오른쪽 제일 하단의 그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노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HSL을 선택할 때, HSL이나 RGB를 선택할 때, 저희가 여기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저희가 커브를 공부할 때도요, 커브 공부할 때도 저희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밑에 6 벡터가 있었죠. 그게 프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의 개념처럼 퀄리파이어도 그 프리셋이 존재하고 있는데 6 벡터, 그러니까 RGB CMI 이렇게 있고요. 크로마 다크, 크로마 라이트, 크로마 라이트 앤 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 라이트 앤 다크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저희가 룩을 만들 때, 뭐 특히 블리치 바이패스 룩 같이 이렇게 전쟁 영화에 나오는 컨트라스트가 강한데 하이라이트가 섀도우 같은 경우는 세츄레이션이 되게 없는 그런 룩이 있죠. 그런 룩 만들 때 이렇게 프리셋을 활용하시면요, 굉장히 빠르게 그 룩을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요, 이제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 파일을 했고요. 프라이머리 코렉션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프라이머리 코렉션을 했고요. Alt S 또는 Alt K 누른 다음에 자, 뒤에 노드를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노드를 입력했고요. RGB 퀄리파이어하고 룸모드 퀄리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닷 버튼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닷 버튼에 선택하셔도 되고, RGB로 하면 레드, 그린, 블루로 변하고요. 룸모드로 하면은 휴하고 세츄레이션이 꺼지는 형태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메뉴 버튼에서 이렇게 활성해 주셔도 되고, 리셋 여기 있죠? 자, RGB 모드부터 볼게요. 자, RGB 모드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요, RGB 단위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Shift S, H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자, 녹색, 자, 하나의 색깔 안에 RGB 단위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각각의 단위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여기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린 하이, 자, 그린, 줄여주고, 레드, 하이, 레드 쪽, 자, 블루, 자, 블루 쪽, 그린 로우, 자,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자, 여기 쪽 선택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여기는 또 로우 쪽이겠죠?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RGB 프로세싱 단위이기 때문에, HSL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간의 뇌에서 인지하는 과정인데, RGB 같은 경우는요, 저희 눈의 시신경세포가 받아들이는 그 웨이브 레인지 범위로 이렇게 컬러를 공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내부적으로는 RGB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바로바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RGB 단위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또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로우로 이렇게 로우나 하이를 만들어 버리니까 자, 여기가 같이 이렇게 자,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요. 자, 여기만 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리셋 한번 해볼게요. 리셋. 자, 그리고 룸 모드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룸 모드는 생각보다 좀 많이 쓰여요. 첫 번째로는요, 자, 만약에 제가, 자, 지금, 자, 하이라이트 뷰 상태로 되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로우를 이렇게 컨트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밝기 값이 이제 여기서 어두운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선택이 안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밝은 것들만 선택하려고 이렇게 점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밝은 것들만 선택이 돼요. 그죠? 밝은 것들만 선택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
로우 소프트를 이렇게 줍니다. 로우 소프트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자, 소프트 많이 주고 약간 더. 자, 그래서 굉장히 밝은 것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제가요, 여기서 자, 지금 선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lt Shift H 누르면은 흰색 검은색 부분 선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Shift H 누르면은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블러 레디우스에서 블러를 쭉 해서 블러 범위의 블러를 줍니다. 자, 그럼 뿌옇게 선택이 되시는 거예요. 범위들이 이런 식으로 블러가 들어간 거예요. 좀 더 줄까요? 자, 넉넉하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리프트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밝기가 자, 요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이 밝기가 리프트가 올라가면요, 여기가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자, 리프트 좀 많이 올렸어요. 다시 Shift H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 보면요, 자, 비포 애프터 좀 많이 올렸는데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애프터 보시면은, 자, 아이고, Shift Z. 자,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자, 요렇게 요런 면을 보여드리면은, 자, 비포 애프터 보면은 어때요? 자, 글로우 이펙트 같은 게 들어간 것처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뿌옇게 글로우가 들어간 건데, 이때 블러 레디우스 가지고 자, 블러의 범위를 요렇게, 자, 요렇게 바깥으로 퍼지는 블러의 범위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세츄레이션 조절해서 해당 영역의 세츄레이션도 글로우 이펙트의 세츄레이션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리프트 너무 많다 싶으면은 얘를 가지고 글로우의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루마 퀄리파이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든 거냐면은 글로우 이펙트를 한번 흉내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리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너무 많이 좀 준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렇게 저희가 룸믹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자, 이때 저희가 자, 퀄리파이어를 쓰면서 다르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리셋 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자, 퀄리파이어를 해요. 매트? 하이라이트 뷰인가? 아, 리프트가 올라가서 그렇죠? 리프트 같이 리셋. 자, 그럼 원래대로 오겠죠? 자, 원래대로 이렇게 오고요. 이 상태에서 HSL 퀄리파이어를 제가 만약에 자, 특정한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영역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루머 퀄리파이어를 한 다음에 Shift H 눌러서 좀 밝은 쪽을 자, 요렇게 자, 밝은 쪽을 잡고요. 로우 소프트로 요렇게 잡아준 다음에 밝은 쪽을 잡았죠. 자, 그럼 밝은 쪽에 무엇을 섀도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밝은 쪽의 섀도가 낮아진 거예요. 밝은 쪽만. 자,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리고 밝은 쪽 말고 그러면 미드톤하고 어두운 쪽이 있겠죠. 어두운 쪽은 섀도를 높일 거예요. 반대로 밝은 쪽 섀도를 낮추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요, 자, 여기서 반대되는 해당의 매트에 반대되는 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인버트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인버트 하면 곤란하죠. 왜? 효과가 이미 적용되는 것까지도 적용을 시켰는데 세츄레이션 30% 줄였는데 인버트 해버리면은 반대 영역의 세츄레이션이 30% 줄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노드를 하나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노드를 하나 다시 만드는데 여기에 사용했던 매트를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레드, 그린, 블루, RGB가 가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걸 가지고 CG에서는 이걸 가지고 매트라고 그러는데 다빈치에서 이걸 가지고 키라고 해요. 키. 그래서 키를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키가 연결이 됐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사이언으로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사이언 색깔이 표시가 되고요. 자, 약간 키워줄까요? 자, 키 연결이 돼서 자, 이렇게 사이언으로 보여요. 자, 사이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키는 자동적으로 일단 연결이 되는 순간 인버트가 됩니다. 자, 이 키를 어디서 컨트롤할 수 있냐면요, 매트 키, 여기 보면 열쇠 키 모양이 있습니다. 키 모양이 있고 지금 매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키 인풋 여기 보시면요, 인버트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렇게 반대가 되어져 있으면요, 반대는 세츄레이션 약간 더 높일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이는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역은 세츄레이션을 줄여주고 미드톤 영역은 세츄레이션을 오히려 높여준 거죠. 자, 요 두 개인데요. 자, 원본하고 잠깐 볼까요?
자, 요랬던 이미지를 자, 이렇게 미드톤 올려주고 하이라이트 세츄레이션 줄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이미지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 이미지를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룸믹스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고, 아웃사이드 노드인데, 저희가 이건 지금 수동으로 한 거예요. 자, 딜리트해도 지우고요. 요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노드에 가시면요. add outside 노드 있고, alt 5죠. 굉장히 좀 많이 써요. 작업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alt 5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매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아웃사이드 노드 안에. 매트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세츄레이션을 컨트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컨트롤 해주고, 그리고 약간, 자, 컨트라스트도 주고, 자,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리프트도 아까 전처럼 살짝 올려주고, 자, 컨트라스트 약간 줄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느낌들을 대조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 퀄리파이어 중에서 RGB 퀄리파이어하고, 루마 퀄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아웃사이드 노드하고 키를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글로 이펙트가 만들어지는 원리하고요, 거기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해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퀄리파이 원리를 응용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것들을 이해하기 쉽고 점점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